네, 이제 뭐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보도록 할 텐데, 안 좋았어요. 뭐 거의 1%, 뭐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2%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에 진행될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료가 조금 많아가지고, 또 약간 제가 뭐 준비한 게 많으면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완전 약간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말 되게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말이 너무너무 막 빨라지면 이 댓글에 워워 해주시면 저도 내가 숨을 고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볼게요. 다우지수 1.3% 하락을 했고요. S&P 1.4, 나스닥 지수는 1.8% 급락을 했습니다. 뭐 개장 때부터 하락 압력이 좀 컸어요. 그래서 뭐 1%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점점점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장마감 약 1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다시 막 낙폭 키우기 시작하더니 결국 일중 최저치에서 지수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PPI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PPI가 이 CPI로 이전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 PPI가 선행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뭐 이런 물가지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역시나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월비 기준으로 0.7% 상승을 했습니다. 12월에는 마이너스 0.2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월의 어떤 기저효과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1월에 에너지 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이 좀 나오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4 예상을 했었으니까 많이 높게 나온 거고 이게 또 작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니까 물가지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건 좀 해석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뭐 근원 PPI도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게 전년 대비로는 한 6% 나왔어요. 근데 지난달에 6.5였으니까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작년 3월에 이게 11.7%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정점을 찍은 거는 뭐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달보다도 전년 대비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그나마 뭐 희망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 인플레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 속도가 뭔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더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또 예상치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잃어서 나 실업수당 줘라고 하는 이 신규 실업자들이 그만큼 예상보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뜨겁다, 노동시장은 뜨겁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주보다도 오히려 또 줄어든 뭐 그런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뭐 그런 수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뜨거우면 물가 압력은 계속되겠구나. 또 맞물리는 이 지표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표가 잘 나와도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뜨겁게 나오고 뭐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와도 시장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경제 지표가 이 정도로 좋으면 긴축해도 경제가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의 또 우리가 하나 믿을 거리였는데 하필 또 이 경제 지표 다른 게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러한 논리조차 또 약간 희석돼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4.3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8.9,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7.8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괜찮아 이것마저도 뭉그러진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면서 이 PNC의 커트 렌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후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 PPI 상승은 다음 CPI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인플레 부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준 인사들 제임스 블라드 이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거의 뭐 똑같은 톤의 멘트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래서 두 명 멘트를 그냥 하나의 멘트로 해도 될 만큼 거의 유사한 멘트를 해서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2월 FOMC 회의에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옹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25bp 인상을 했으니까 사실은 50bp 인상했었어야 돼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25bp 올리고 나서 쉬어가게 하는 건 택도 없다. 뭐 약간 이런 류의 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 두 인사는 지금 연준에서 올해는 이 투표권이 없는 인사들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 약간 만장일치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이게 매파적인 요 두 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다만 뭐 투표권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하기에는 시장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차트를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요거를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네. 다음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될까 예상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여전히 25bp 인상 가능성을 보는 이건 이제 패드워치 자료죠. 86.3%입니다. 근데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이 전문가들도 거의 한 13.7%, 14%에 달하는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아래 거 보면은 한 달 전만 해도 다음 FOMC 회의 때 50bp 인상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비율이 5%에 불과했는데 일주 전에 9%로 이게 늘었고 하루 전에 12%로 또 늘었다가 오늘 PPI까지 보고 나서 이게 이제 14%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월 FOMC에서는 당연히 25bp야 이게 우위에 있지만 50bp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비율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긴축이 그 강도가 또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좀 예측이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페아님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라도 이렇게 딱 인사를 보면 너무 반가가지고 끊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그래도 경제는 괜찮아 노동시장 뜨거워 막 이러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위안을 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로 인해서 약간 흔들렸다고 했는데 또 하나 보도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신용카드 부채 그리고 연체가 이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욕 연방은행에서 내놓는 데이터인데요. 작년 4분기 신용카드 부채 이렇게 뭐 긁은 거죠. 긁고 나서 아직 상환이 안 된. 이게 이제 9,860억 달러로 이제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 대비로는 610억 달러가 늘었고요. 전년비 대비로는 한 1,300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 전기 610억 달러 늘어난 요게 1999년에 요 자료를 집계한 이후 이게 거의 뭐 분기별 최대 증가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연체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90일 이상 연체하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중기 연체가 좀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또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되는 건 6월 말에 그 학자금 대출 상환 지금 중단 조치가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 이쪽에서 연체가 더 급증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그 연체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하나하나 경고의 메시지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 부채 관련한 평균 금리가 지금 20%까지 높아졌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연준에서 기준금리 계속 올리니까 당연히 이런 대출금리는 특히나 은행권보다 신용카드 쪽은 훨씬 더 높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20% 육박하면서 거의 37년 내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 월버트 반더 클라우 뉴욕 연준 경제연구 고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낮은 실업률이 그래도 어떤 경제 기반 뭐 소비의 기반들은 잘 그래도 다져주고는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고 거기에다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기 좀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6월 이후에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또 되게 좀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와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